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시간 동안에 말끔히 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시기 전에 일단 시장에 대한 점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오늘은 또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면에 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순환매가 도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시장이 더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또 올라갈 것인가. 지금 시장은 사실 떨어지지도 않고 또 올라오지도 않고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또 내 종목이 또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올라갔으면 또 언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는 시장의 순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시는 게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단기에 어떤 종목으로 대박이 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어떤 차이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시장의 순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이라는 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간 뒤에는 결국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지인과 이제 게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369라는 게임인데요. 뭐 369 게임 다들 아실 거예요. 369가 들어가는 그 숫자가 나오면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게임에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역시 시장이 상승과 그리고 하락, 그리고 횡보, 그리고 다시 또 상승과 하락, 횡보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는 이 시장에서도 결국 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순리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 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께 지금 개인 투자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요, 일단 시장의 순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시는 습관 자체가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추천을 또 받거나 이런 식으로 내 주관적이지 않고 타인의 의도로 인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같이 쌀 때 주식을 놓게 된다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종목들을 다 사면 되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박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고를 때 마트에 가면 이제 수박들이 있잖아요. 수박도 제철인데 우리가 수박을 고를 때도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수박은 어떤 수박입니까? 가자마자 그냥 우리가 잡아서 아무거나 막 집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수박 하나를 고를 때도 수박의 그 색깔이 선명한지, 그리고 줄무늬가 또 선명한지, 그 꼬리는 또 휘어져 있는지, 그리고 무게도 또 무거운지, 그리고 쳐봤을 때 또 소리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이 또 발견된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는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순리를 좀 이해하자. 그리고 어떤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신다면 분명히 이번 시장도 좋은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서 꼭 이번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진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고민이 된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요. 혼자 고민 마세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026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안 되시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유튜브에서 이델리 TV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짚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빨리 전화 주신 분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KG 이니식스고요. 네. 매수가는 17,700원에 비중은 7%입니다. 17,700원의 비중이 7%예요? 네네. 혹시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그 전에 이제 실적이랑 전작제 그 서비스 업종이라서 매수했다가 이득을 보고 네. 나머지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아서 네. 이 3분의 1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으신 건데 그 전에 이제 수익으로 매도하신 거죠? 네네네. 그래요. KG 이니시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대행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사실 드물고, 그리고 이 회사는 항상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또 다뤄졌던 그런 많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도 역시 주가를 딱 보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계속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일정 폭 안에서 계속 반복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테마적인 요소에 좀 의존적인 그런 주가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0년도에 막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때. 그렇죠. 이때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사실 좀 떨어지는 시점이라 17,700원에 지금 3분의 1 정도 지금 갖고 계시다면 사실 저는 이 기업이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을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익을 좀 보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나머지 줄여놨던 비중을 혹시나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밑에서 다시 잡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네. 네.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매도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종목을 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샀는데 거기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몰라요.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왼쪽 이 종목 지금 한 종목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금 80% 이상.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네. 충분하니까 저는 여유가 충분하니까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네네. 지금 15,500원 지금 가격이 15,5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차라리 네네네. 1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때부터는 분할로 조금씩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저는 2만 원 정도 가격 올라왔을 때 팔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입니다. 네, 되게 반갑네요. 저는 네. KG마트에 네. 21,800원에 30%요. 21,800원에 30% 비중이세요? 네네. 근래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달 돼서 물타기 조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손실을 갖다가 지금 수익으로 바뀐 거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비중이 얼마였나요? 10% 정도 되셨나요?
예, 예. 10%였고 지금 이제 비중을 늘리신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수익으로 바뀌긴 했어요. 네. 그죠? 떨어졌을 때 어쨌든 네. 비중을 늘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0%만 살려고 네, 네. 했던 거고. 그럼 네. 지금 올라와서 수익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조금 원래 내가 살려고 했던 건 10%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미 20%가 더 들어갔죠.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네.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비중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성공한 아, 거잖아요, 일단. 네. 그죠? 아, 예, 예. 그래서 비중 20%는 줄이시고 10%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래야 가볍게 갈 수 있어요. 30% 비중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수익이었다 네. 갑자기 또 흔들려서 떨어지면 또 손실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또 떨어져 봐요. 그러면 또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을 때 비중을 잘 줄여 놓으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요. 네. 일단 위쪽으로는 사실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뭐 너무 큰 목표 주가보다는 현실 가능성 있는 목표 주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23,5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네, 아, 10%만. 그래요? 네, 10% 네. 비중만 23,500원까지 저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머지 네. 늘려놓은 비중은 줄이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혜입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반가워요.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크래프톤 47,300원, 47만 3천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37만 원대 매수하신 거예요? 아, 47만 원이군요. 네, 47만 3천원이요. 47만 3천 원이에요? 아니면 37만 3천 원이에요? 아니, 47만 3천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틀려가지고. 아, 괜찮아요.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 크래프톤을 매수를 하신 게 거의 초창기 같은데요? 상장됐을 때? 그때가 아니고요. 한참 크래프톤이 엄청 올라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때 유튜브 보니까 뭐 전문가님들이 다 올라간다고 막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그때 흥분해가지고 막. 네.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막 떨어져가지고. 일단 뭐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는데, 그죠? 요즘에 보면은 주식 공부할 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뭐 물론 이제 공부할 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만약에 성공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따라했는데 실패하는 사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모든 투자에 대한 저희가 고지를 항상 하죠.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죠? 유튜브를 네.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나에 대한 그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결정을 네. 내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파악을 해야죠. 이 회사에 대해서. 그죠? 네.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근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네. 게임을 하는데 네. 크래프톤을 추천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게임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사람 그 게임을 정말 많이 하는 정말 많이 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들어봤으면 모르겠는데 한 명한테 들은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상장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11월 달 이때. 그죠? 상장되고 네. 나서 막 흐지부지 하다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밀린 거잖아요. 네. 그죠? 아마 네. 이거 올라간 거 보시고 나서 밀렸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크래프톤은 상장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해요.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네. 이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뭐 네. 주변에 그 가게 같은 경우에도 신장 기업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죠? 음식점도 뭐 네. 신장 기업 하면.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그런데 네. 처음에 몰리다가 매출 후에 딱 봤는데 사람들이 막 뚝 끊기는 그런 가게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막 사람들이 흥분한다고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적절하게 평가를 받아요.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은 네. 너무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초기에 들어가신 거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주기가 흥행 주기도 되게 짧거든요. 게임이 요즘에.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일단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은 팔지 마시고 예. 다만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는 확신을 아직 가질 수는 없어요. 게임들이 예. 지금 요즘에 많이 떨어진 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한 번 상담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29만 5천 원까지 한번 지켜보셨다가요. 이 가격까지 예.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예.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전화가 연결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29만 4,500원이요? 29만 5천 원이에요. 네. 아시겠죠? 예. 네. 항상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예. 하셔야 돼요. 좋은 결정을 예. 내리기 위해서는. 네. 응원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나인테크 네. 5,720원 네. 20%입니다. 5,720원에 20%요. 네. 네.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네,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막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따라가다가 물렸습니다. 그 따라가라고 누가 혹시 뭐 매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워요.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따라붙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지금 안 사면 내일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사면은 그 다음 날부터 떨어져요. 희한하게. 네. 네.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종목도 이 가격에서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투자자분들이.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나인테크다. 뭐 그래서 주가가 한번 확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따라가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떨어졌기 그때 때문이 고점- 아니에요. 이미 이제 시세 다 음. 소문나고 이제 나와야 네. 되는 시점. 자, 주식 투자에도 주식을 할 때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하잖아요. 그 네. 상황들 안에서는 뭐 수급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차트, 그죠? 네. 그리고 기업의 실적,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매수한 가격대가 여기예요. 지금 표시를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전에도 여기가 뭐였습니까? 고점이었죠. 네. 그렇죠? 그 전에도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다음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다른 기업을 매수할 때도 과거의 네.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여기서 고점들이 나올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물리셨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렸죠. 네. 이전에 여기서 안 물렸을까요? 물렸겠죠. 그죠? 네. 그러면 본전 오면 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올라오면 본전 오면 사람들 팔겠죠. 그죠? 네. 그래서 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다음에도. 그래서 네. 지금 나인테크는요. 당장의 문제는 되진 않아요. 당장 문제는 되진 않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흑자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저는 목표 주가는 일단 5,0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요. 5,000원 네.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5,000원 반등 시 매도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매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어제요. 네, 저기 QSI를 14,5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매수해보고서 계속 빠져요. 더 빠져요. 어제요? 네. 네네.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인데요. 네. 혹시 또 회사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많이 빠졌네요? 네네. QSI가 지금 어제만 20%가 넘어요. 예, 예. 근데 혹시 빠질 때 사신 거 아닌가요? 네, 빠질 때 샀죠. 빠질 때 사셨는데 지금 그러면 더 빠졌어요. 빠질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보시면 생각 안 분봉으로 딱 보잖아요.
제가 네. 지금 10분봉으로 딱 이제 본 거거든요, 화면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전부터 어땠어요? 막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밀렸어요. 그렇죠. 밀리기 시작했으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이런 게 있죠, 그죠? 만약에 QSI를 평소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평소에 좀 지켜보셨죠, 이 회사를. 네, 네. 지켜보셨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항상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평소에 좋게 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떨어졌을 네. 때 바로 사시면 안 돼요. 최소한 기다리셨다. 이때까지 뭐예요? 지금 음봉이죠. 계속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이때 사면 안 되죠. 최소한 그다음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때 사시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등 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뭐예요? 떨어지는 칼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공시가 나온 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QSI와 관련해서 네. 회사에선 이제 네. 공식적으로 회사 네.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시도 나온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들 누가 정보에 더 빠를까요? 외인이나 기관이 더 그쵸? 빠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지금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뭐 회사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걸 100%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일단 오늘 주가 네.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저는 지금 QSI라는 회사도 이미 심리적으로 좀 약간 투매가 지금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라 저는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죠? 네. 저는 반등 나오면 네. 매수가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수가에서요. 네. 특별하게 공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일단 나올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선생님은 네.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 네. 좋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기 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네. 저는 사실은 네. 이 종목을 계속 네. 사고 팔고 했었어요. 그러세요. 네. 네네. 그랬다가 이게 지켜봤다가 어저께 매수를 한 건데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매수한 가격에 제가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어느 네. 선에서 매수를 또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거는 가격으로 제가 뭐 미리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막 떨어지면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QSI라는 기업을 좀 싸게 네.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기회를 엿본다면 저는 10,000원 정도에 근접한 가격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요? 6,456원에 100%. 100%세요. 네, 근데 이게 네. 7,200원에 산 건데 유상증자 받고 물 타갖고 6,456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네. 이건 힘들어요. 그냥 진짜 힘든 기업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그래요. 조선원 그 업종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삼성중공업도 2020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카타르 쪽에 수주 발생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막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물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떨어졌고 또 올라가니까 이 가격을 넘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계속 이러고 있죠.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괜찮다 실적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했습니까? 여기서 감자였잖아요. 감자. 그렇죠? 예. 먹는 감자가 아니에요. 그죠? 자본 감소. 즉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중공업은 오랜 기간 동안 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 예전 이제 사람들이 이 기업을 기대를 할 때 예전에 주가가 여기 있었으니까 막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네, 진짜 옛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 회사는 어쨌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야 돼요.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힘들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시니까 저는 차라리 6,500원까지 오잖아요. 더 이상 매수할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6,500원 정도 오면 전 최소한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파세요. 네, 30%만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7,000원이라는 가격은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30%만 좀 가볍게 가져가시고 나머지 7,000원까지 지켜보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6,500원 정도 이 가격 오면 줄이세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분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 멘토님이 또 계시죠. 뭐 주말이 됐다고 해서 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주말 동안에도 미국 증시에 대한 또 걱정도 있을 텐데요. 주말 강연에 가시면 이런 걱정들,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IHQ고요. 1,800원에 15%네요. 손실이 너무 크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IHQ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이 940원이니까요. 거의 절반 정도의 손실을 지금 보고 계세요. 50% 가까이. 자, 아이고. 일단 1,8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지난해 한 10월, 11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IH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으로 보여지듯이 실적이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음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HQ는 지금 주가 이 정도의 가격 정도면 여기서 팔고 나온다라는 건 사실은 매우 아쉽고요. 차라리 저는 이왕 여기까지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를 탈출의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IHQ는 위쪽으로는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엔터 쪽에서 시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실적도 분명히 좋아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50원 정도까지는 저는 좀 지켜보셨다가 이 가격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담을 받으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나와야 될지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네요. 147,700원에 70% 비중을 매수하셨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자, 주가가 현재 가격을 보면 135,000원이기 때문에 역시 손실.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낮추셨다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아이고 너무 많이 떨어지셔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7월, 8월 달에 주가 시세가 나왔을 때 이때처럼의 어떤 시세가 지금 당분간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분께서는 147,000원 매수 가격을 낮추신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아마 20만 원이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13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탈출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15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10% 내지는 20% 정도 비중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비중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10에서
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10%인지 20%인지 그 정도의 비중은요. 위쪽으로는 16만 원 정도까지도 지켜보신다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정도 14만 원이죠. 14만 원 왔을 때는 비중을 대거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16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LG 디스플레이네요. 22,000원에 매수하셨고 60%.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앞에서는 100%, 또 70%, 이번에 또 60%네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2,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이 가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과거에 22,000원이라는 가격은 어땠나요? 주가가 항상 떨어지면 받쳐주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22,000원이라는 가격은 아마 차트를 보셨다면 또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60%의 비중을 한 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 회사는 만약에 매수한다면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에 60%까지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팔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손실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회사는 기본적인 어떤 가격적인 변동폭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기다린 기간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상은 좀 받고 나와야 되겠죠. 저는 24,000원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공략할 때는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조금씩 비중을 좀 작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주성 엔젤인데요. 네. 23,200원에 25%. 23,200원에 25%요? 네. 네, 23,500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4월 정도 그쯤인가요? 매수를 하신 게? 4월, 3월? 3월 달이요. 그럼 수익이 살짝 났다가 지금 떨어진 거죠? 그렇죠? 요 근래 와서 갑자기 너무 폭락을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 제가 했어요. 혹시 주식 이제 이 기업을 사실 때 차트를 좀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좀 좋은 점을 보고 사신 건가요? 이 회사를 좀 유심히 좀 살폈고요. 네. 분할 매수로 한 3번? 3번 했습니다. 3번 정도 하셨어요. 뭐 기업을 보고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추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죠? 네. 이 주가가 네. 올라갔던 건 결국은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 맞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주가라는 건 이제 올라가면 또 떨어진다라는 거. 그죠? 또 많이 올라간 만큼 또 주가의 하락폭도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산다라고 하면 사실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보셔야 돼요. 아니면 쌀 때 사놓고 기다리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약간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사신 거예요. 이건 좀 인정하지 않나요? 그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또 차트를 만약에 보고 사셨다면 차트를 만약에 본다면 차트에서도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밀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흐름을 보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흐름처럼 보이시나요? 자, 지금 바닥에 반등이 들었는데. 지금 뭐냐면요. 아마 네. 이게 약간 흐름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흐름 많이 아시죠? 이렇게 이런 흐름들. 이게 머리 어깨형, 삼산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네. 것처럼 고점이 나오는 신호에서 차트상으로 이제 고점이 나오는 신호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가끔. 그래서 지금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좋은데 타이밍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더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면 매수 가격이 23,500원 정도 가격이면 지금 여기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오면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3,500원 매수가 오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시겠죠? 난 지금 한 10% 정도나 남기고 매수하고 다음에 들어가고 봐요. 또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화면? 그 지난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 여기서 또 뭐 어떻게 됐나요? 저점이 나왔죠, 그죠? 네. 여기서 팔고 나서 갑자기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섣불리 결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바닥에 일렬 있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대 연락 주셨나요? 노트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3,600원에 20%. 73,600원에 20%요. 어제 네. 어제 한 7,000원 올랐는데 오늘 싹 나빠지고 72,000원까지 내려가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예, 수익 좀 있긴데. 네, 근데 안 불안하세요? 뭐, 또 안 불안하세요? 예? 안 불안하세요? 불안한 게 아니라 워낙 변동성이 큰 게네.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무상경자 때문에 네. 이제 30일까지는 홀딩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네. 무상경제를 받아야 좀 저기 될런지 7이 될런지. 이게 뭐냐면요. 회사들마다 무상증자를 가끔씩 발표를 해요. 근데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 돼요. 선반영. 예, 보통 선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무상증자는 호재라는 거 다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 주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왜 떨어질까요? 무상증자 굉장히 좋은 건데 공짜로 준다는데 왜 사람들은 왜 팔을까요? 그래, 여덟 주나 준다고 했어. 네. 좀한 낫거나 자, 숫자라도 많이 주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시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세 차이. 무상증자 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그냥 팔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도 파는 팔아야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은 근데 무상증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 그대로 있나요? 무상증자만큼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를 받고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져서 손실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 무상증자 그것보다는 어제에 대한 이 수익이 아쉬운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아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때요? 무상증자 받아도 나는 손실인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수익이면 지금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다 괜히 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차이 시세 차이 생기면 그쵸. 매도하고 나와야지. 그렇죠. 매도하고 그냥 깔끔하게 나오세요. 수익이잖아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금수 잊어버렸네. 어, 드디어. 이지. 대원 드디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스크 44,410원에 네. 30%. 대원 미디어네요. 네, 대원 미디어. 네. 44,420원에 30%이신 거죠? 네. 아, 제일 꼭대기서 샀어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고점에 사셨는데. 나 그냥 추가 매수 해가지고 들고 갈까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해야지 매수 단가가 많이 떨어질까요? 그 얼마나 해야 돼?
이거 만약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떨어뜨린다고 하면 최소한 30%를 또 매수해야 돼요. 30%를. 그런데 그렇게 매수해버리면 이 종목에 계속 목매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래도 그걸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죠? 회사가 나쁘다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거품이라는 거예요. 거품. 네. 원래 주가는 사실 그 전에 얼마에 거래가 됐나요? 한 5,000원 정도에 거래가 됐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15,000원이에요. 네. 네. 근데 대원미디어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자, 볼게요. 2019년도 순이익이 32억, 그 다음에 2021년도 순이익이 80억이에요. 85억 정도, 그죠? 네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실적은 두 배 조금 넘게 올라갔는데 주가는 그 당시 5,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55,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네.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거품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쌀 때 해야 돼요. 즉,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수하면 안 돼요, 아직은. 아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어요.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시고 비중도 일단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못 팔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추가 매수라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10,000원 부근이라든지 10,000원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많이 하지 마시고 그 10% 정도만 하세요. 차라리. 아시겠죠? 10,000원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까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전에 보세요. 55,000원 지금 매수 가격이 44,000원이었죠? 네.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15,000원, 2만 원이 깨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없었죠. 3만 원조차도 그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잖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이 1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도 10,000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때 올라갈 때 따라가신 거예요. 이거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주식은 지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땠을까요?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편안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요. 내가 평소에 잘 지켜보던 좋은 기업들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면 차라리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맞아. 아시겠죠? 네. 이번에 많이 깨달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만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도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1,200원에 네. 20%입니다. 61,200원에 20%요. 예, 잘 안 올라가요, 근데. 근데 회사가 좀 답답해요, 원래. 좀 약간 무거워요. 이게 2020년도에는 많이 올라갔죠? 그쵸? 2020년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평소에 그렇게 막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회사가. 약간 묵직한 종목이에요, 묵직한 종목.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해쯤에 매수하신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해 말쯤에 하셨죠? 아닌가요? 그죠? 지난해 말쯤에 여기서 올라갈 때. 그때 하셨는데 여기 올라갔다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딱 보면 알아요. 언제쯤, 이때쯤 사셨겠구나. 라는 게 보여요. 딱. 그래서 그때는 안 파시고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아쉽죠? 근데 지금 보면 만도도 그렇지만요. 자동차, 그 다음에 부품 회사들이 아직 어려워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업황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원재료, 이제 원자재에 대한 공급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너무 이제 목매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 종목 그냥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세요. 차라리. 그래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나머지 이건 20%니까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그 현금 있는 걸로는 다른 종목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62,000원 오면 정리 의견 드릴게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 종목은. 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뭐 이게 뭐 일주일, 매수가까지 2주일 이런 게 아니고. 올라오겠습니까? 네, 매수가 정도의 가격은 만두라는 회사는 충분히 가능성, 그 정도의 가격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원이고요. 네. 10%요. 11만 원에 10%요? 네네. 최근에 하셨나 보네요? 네, 엊그저께 샀는데요. 네.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산 건데 네. 좀 떨어졌길래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세요? 네, 한숨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좀 주식이 그래요.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생각처럼 그렇게 안 돼요. 사고 나서 올라가기보다는 바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이닉스 지금 11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걱정돼요? 네. 얼마나 걱정되세요? 걱정된다기보다는 그 중국하고 무슨 뭔 조기가 네. 있었는데 네. 그게 루머일 거라고 말은 네.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네.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부터 한숨 금지. 네. 한숨 금지. 한숨을 쉬면 떨어집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이게 하이닉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 없어요. 아시겠어요? 11만 원, 네. 예, 단기에도 다음 주라도 11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최근에 이거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세요? 하이닉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가격에 샀으면 나쁜 가격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조금 더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깨진다.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겠죠. 근데 지금 비중이 많지 않잖아요. 10% 사셨잖아요. 네. 더 사면 돼요.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단가도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 네. 나중에 올라오면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떨어지면 뭐 더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쪽으로 매수가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업황 이 반도체의 업황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진다.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고점은 또 낮아지는 고점이 또 나오겠죠. 그 가격은 매수가보다 위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12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만약에 업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매수가보다는 높은 네. 가격에서.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네.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더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오후장도 마무리 잘 하셔서 주말 동안에 또 편히 또 쉬시고 다음 주 대응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